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죽을 놈은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다는 진리가 또 한 번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은폐 의혹 관련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의 맹활약이 기어이 대통령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사건을 직접 챙기게 됐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출입 언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나온 오늘자 대박 특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관봉권 띠지 은폐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의 관봉권 띠지 은폐 의혹 수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면서도 상설특검에 대해선 당정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저로선 정 장관이 전향적 입장을 취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었지만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업무 과다 상태인 김건희 특검에 관봉권 띠지 은폐 의혹을 떠넘기는 것보다 별도의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이 사건의 심각성, 수사 효율성 면에서 진상규명에 더 탁월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필 김건희 특검에 문제의 남부지검 검사들이 대거 파견됐다는 치명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연결된 것이지만 정성호 장관이 이번 관봉권 띠지 사건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한 것조차도 관봉권 띠지 은폐를 덮으려는 검찰의 꼼수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장윤선 기자가 단독 취재한 대통령의 관봉권 띠지 상설특검 지시 소식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단독 보도가 무엇이냐?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취재 편의점이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법사위를 보다가 직접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저 관봉권 띠지 사건을 과연 검찰에 맡겨서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결국 검찰과 다른 트랙, 그러니까 상설특검으로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뜻을 피력했다는 건데요. 현재 3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이슈가 터지고 있어서 진짜 너무 일이 많다. 정말 수사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띠지 사건까지 엎어서 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 수사 대상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트랙으로 상설특검으로 관봉권 띠지 사건은 별도로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확고하다라는 것이 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 말이지만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이 정말 큰일 해냈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는 말단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건을 챙기고 지시까지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더욱이 이재명 정부는 임기 5년 차도 아니고 이제 1년 차인, 다시 말해 가장 강력한 상태의 권력입니다. 저들이 검찰로부터 어떤 협박 또는 회유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로선 저들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이며, 기존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는 것도 지옥이겠지만 저들만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상설특검의 수사를 받는 건 지옥보다 고통스러운 연옥 수준일 거라 감히 단언합니다. 게다가 상설특검 출범 후 저들이 뒤늦게라도 사실을 모두 털어놓으면 어느 정도 면책을 받을 수 있냐?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형 감경 사유는 되겠지만 무려 대통령과 전 국민의 분노를 산 점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거고, 실제 법적으로도 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국회 증언감정법 위증죄의 양형은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즉, 운 좋게 집행유예까지는 어찌어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유죄가 나오는 순간 판사가 문영배 재판관이든 조이대든 징역 1년은 무조건 깔고 간다는 얘기이며, 다 떠나서 공무원 신분에 특검으로부터 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들의 인생은 절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증죄의 경우 특수하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에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이 하루빨리 민주당에 달려가서 공익제보자 신청을 한다면 적어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상설특검을 지시할 정도로 전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만큼 제가 보기엔 그 골든타임도 거의 끝나가는 중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 장윤성 기자의 보도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직접 지시했다는 소식에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놓입니다. 특히 오늘자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 정성호 장관이 좋다고 말한 김건희 특검이 이 관봉권 띠지 은폐 의혹을 수사했으면 큰일 났겠다 싶은데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김건희 특검에 남부지검 검사들이 대거 파견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관봉권 띠지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갑자기 검찰청에 복귀하겠다 선언한 것만 봐도 이는 무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국민일보는 이를 마치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도인 것처럼 기사를 쓰기는 했지만 시기상으로 보건대 어제까지만 해도 관봉권 띠지 의혹을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것처럼 여겨졌던 만큼 급작스러운 김건희 특검 검사들의 복귀 선언은 아무리 봐도 이 관봉권 띠지 은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쯤 되니 남부지검 파견 검사들이 김건희 특검의 관봉권 띠지 의혹 수사 회방을 놓기 위해 일부러 특검을 와해시키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인데 이러한 일련의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으로 가르마를 타준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상설특검에 힘을 실어주었으니 민주당도 이젠 더 과감하게 상설특검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만큼 국회는 검찰, 법무부, 정성호 장관 눈치 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상설특검을 출범시키길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